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뭔가 좀 휑해 보이죠? 오늘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또 볼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한 2-3개월간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고점을 딱 찍고 이제 고점 나왔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 기억으로는 한 3-4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계속 이 종목들을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뭐 해볼 만한 자리, 뭐 어떤 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이후에 그쵸, 여름부터는 이렇게 딱히 매수를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지금 자리가 또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엔비디아 이번에 내려올 때도 400불 라인 혹은 366불 라인이라고 했는데 400불 라인 밟고 올라갔죠. 그렇다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수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또 구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고점을 넘긴다? 물론 고점을 넘길 수 있죠. 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전혀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지만 그것만 바라고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ETF나 이런 쪽을 노리시는데,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뭐 TMF 같은 경우에는 몰빵을 쳐도 되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갈 자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눌림마다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떤 지수를 투자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대체적으로 매수를 잡을 때도 너무 일찍 잡기 시작하고, 지금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한번 하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코퍼스에 좀 쉽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죠. 물론 지금 120평가 일목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걔네들은 올라갔다 밑으로 깨질 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그걸 예측하고 들어간다라 그러면 위로의 폭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칫해 가지고 쟤네가 진짜 산타랠리 나오면, 그쵸? 말 그대로 지금 애플의 시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이 트렌드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매수 플레이어잖아요. 매수로 수익 내는 사람들이에요, 개인 투자분들은. 그쵸?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눌림의 매수자리, 하락의 매수자리를 찾는 게 좀 더 쉽고 편안하지, 자꾸 어렵게 어쩔 때는 매수로 먹고 어쩔 땐 매도로 먹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대체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전략은 그럴싸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엄청 공포스럽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시장 필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계속 역으로 타는 방향을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분들은 인버스 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예, 이 레버러지 자리를 찾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단은 종목들은 많이 이야기 안 할게요. 대신 3대 지수에 대한 위치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닝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해서 30분의 이탈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방향 자체가 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타는지 중요하다 했는데, 말 그대로 다시 올라타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계속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간다라고 해 가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는 돈이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다라는 거,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뭐 금리가 조금 하락해서 뭐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30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저는 30년물을 본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죠. 지금 얘 보게 되면 목요일 날 올라온 거에 비해서 깨작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게 올라왔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들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이 120평과 일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저는 이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월요일 날 장대 음봉으로 꺾이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생각보다 힘이 센 겁니다. 저는 올해의 고점을 이미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깨질, 그러니까 제 예측이 깨질 확률이 이렇게 되면 좀 높아진 거예요. 저는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이번에는 저항받고 떨어지기보다는 횡보하다가 이제 방향을 정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빅6의 어떤 위치들이 즉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애플도 지금 보면 120평 위에 올라왔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애플이 120평 깨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으로 힘이 세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랐다 그러면 반대의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애플하고 격차가 1000억 달러? 뭐 그 정도밖에 안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역전될 어떤 그런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의 요인이 좀 많아지는 거죠. 아마존닷컴도 지금 120평보다 위에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쵸? 지금 이번에도 400불 라인 366불 라인 했는데 결국은 400불 라인을 딛고 반등을 했고 역시나 계속 기술주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더라도 기술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증명해 내고 있죠. 말 그대로 훨씬 더 액티브하고 수익률이 나오고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효율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얘도 지금 올해 고점 나왔다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돌파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얘도 이걸 벗겨낼 가능성도 꽤 높아요. 다만 이제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쌍봉을 노리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금 얘는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박스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해서 존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장은 존버해도 돼요. 오버슈팅이 나올 때. 근데 미국 시장은 오버슈팅이 나올 때 존버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120평 올라탔고 테슬라만 이 밑에 있어요. 이때 갭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못 올라타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양봉이 나올 때는 시장이 도와준 날, 즉 지수가 올라와 가지고 얘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끌고 올라간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요일 날 흐름도 계속 하방으로 밀리다가 결국은 끌려 내려왔어요. 이날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메타도 120평 위에 있고 일라이릴리 말할 것도 없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위에 있고 그쵸? TSMC는 뭐 ADR이니까 큰 의미 없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쵸? 120평 위에 있고 그러니 지금 얘네도 보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우리 시장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장처럼은 아니죠. 이제는 2차전지가 과열 양상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부 종목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120평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수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나스닥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나스닥은 이 위치에 있어요. 120평을 꼬아가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이쪽 위에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시가총액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에서 헉헉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도 지금 이 양극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 이제 목표에 도달한 거죠. 이 자리를 어깨 자리죠. 이 자리를 딛게 된다라고 그러면 목표는 이 자리까지다. 34,250입니다. 이 자리가 돌아온 거고 여기에서 넘어간다 아닌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우는 이미 중요한 지수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사실 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3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전만큼의 어떤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 안에 갇혀서 움직일 거라고 봤는데 이거를 장대양봉으로 저렇게 스무스하게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인 거죠. 그렇다라 그러면 이 추세 라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얘도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부터 한 400포인트? 그러면 3-4% 정도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 올라간다고 쫓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노린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슈팅을 올라갔다가 추세 라인을 깨질 때, 혹은 지금 자리 이제 종가죠. 13,800 라인을 이렇게 깨질 때 매도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13,000 구간까지의 눌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회된 숄더 패턴의 어떤 흐름을 볼 수도 있고, 더 올라가도 조금은 균형이 바뀐, 그러니까 이 고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넘기지 않는다라 그러면 충분히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S&P 500도 정확하게, 그죠? 4100 라인, 4100 3.78을 찍었죠. 이 라인 디드니까 올라왔는데 4300을 관통으로 올라갔죠. 관통으로 올라갔으니까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122편까지. 재밌는 거는 우리 시장도 2495를 관통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기관채도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다. 그건 재밌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패턴들이 속임수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얘네들은 진짜 찐이어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 균형이 페어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장 너무 한심하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얘네도 이거 되게 되면 결국은 4,500 라인까지. 그러면 S&P 기준으로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이 가장 좋은 패턴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탈은 조금은 효율이 낮다라고 봐요.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효율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얘마저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러니 종목으로 바로 오게 되면 SOXL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20평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면 고가를 돌파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내 바람일 뿐이고, 이 구간 정도면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3분의 2 이상 나오고 나머지 것도 올라가면 땡큐의 관점으로 가져가야지, 막 미련을 가지고서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잡는다라 그러면 16분 라인 아래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리에서 쫓아간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아쉽지만 이 자리는 오지 않았고, 1번 자리에서 노리셨던 분들이 끌고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줘야죠. 이미 내주고 있어야 돼요. 480불 라인부터는 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가가, 즉 500불 라인을 갔다가 이렇게 깨지게 되면 그때는 더 가든 말든 어떻게 전부 다 내주고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넘길 수 있나 싶은데, 사실은 얘 때문에 넘길 수 있겠다 싶은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즉 시장의 실질적인 지금의 대장의 흐름이 워낙 좋은 플로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다시 넘길 수도 있겠다. 그 관점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이거 넘어갔으면 넘기려나 싶었는데 어깨 맞추고 내려왔는데, 이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패턴이 끝난 거죠. 패턴이 끝나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넘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얘를 매도로 노리는 시장의 세력도 굉장히 많고, 레포트도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막 목표 주가들이 저 100불부터 해가지고 저기 400불까지 중구난방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가총액에도 성장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별거 없습니다. 단중 장기 신규는 어떻게 무조건 180불 아래에서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내줘야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 자, 그다음에 TMF입니다. 계속 매수 매집 이야기 드렸고, 심지어 이 아랫자리에서는 주식에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다 정리하고 여기에 몰빵치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추가로 계속 매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 윗자리 최소한 6.5불 라인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목표까지 가져가야 된다. 얘 아마 액면 병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조금은 바뀌긴 하겠죠. 그리고 얘 흐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막 16년 17년 만에 오는 자리들을 만들고 갈 때 지금 여기 갭 자리가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의 갭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아일랜드 갭으로 점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갭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이 갭이 다시 메워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매수 추격도 가능한 그런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자리가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갭을 하나둘씩 메우면서 가면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지금 구간 너무 비싸가지고 쫓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밑으로 밀려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매도 치려고 위에 붙잡아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2.876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저는 못 잡겠습니다. 저는 못 잡겠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 2.876짜리가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도저히 오더를 못 내겠습니다. 올해의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수익 담보하거나 나오면 나왔지 매수를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근데 다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지금 얘 말고 이 다음 월물을 보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비싸요. 비싸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받아줄 땐 조금은 신중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이야기 드렸죠. 이미 계속 이때 전쟁 리스크 때문에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방향이 애초에 하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도달했어요. 그쵸? 이 라인까지 77불 라인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반 이상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이 아니라 다 해도 괜찮아요. 다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수는 이 자리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자리 내려오지 않으면 이런 자리들은 그냥 공백 구간 혹은 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끌고 가는 구간이지 저 구간에서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이 최소한 85불 라인 위에 올라왔다 깨질 때 이때 자리를 노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저희 라이브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심이 있으시면 저녁 9시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 미국장 보고 있다 보면 한국장을 매매하는 게 굉장히 자괴감이 크죠. 근데 미국장을 매매한다고 그러면 막 신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장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냥 투자 접근점으로 쫙 밑에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여기가 더 좋아 보인다 뭐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어떻게 내 전략 지키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차기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번 주까지 이 라이브 하면서 열어둘 거거든요.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안내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저는 저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